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첫 경기에서 모나코에 일격을 당하며 시즌 전승 행진이 끝났다. 그리고 오사수나에도 리그에서 패하며 주춤했다. 그래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선두권 추격에 나선다. 대표팀 경기 도중 부상을 당했던 야말이 건강하게 회복했기에 이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고 하피냐는 브라질 팀의 에이스 역할을 소속팀에서도 기대 중이다. 아라우호와 페란 토레스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자 없는 풀핏이다. 뮌헨은 파블로비치와 무시알라 등 팀과 독일 대표팀의 현재이자 미래인 선수들이 부상으로 풀타임 소화가 어렵다. 그러나 베테랑인 토마스 뮬러를 비롯해 라이머와 올리세 등 그들 못지않은 선수들이 나설 수 있다. 대표팀에서 부진했지만 해리 케인도 있고 원정에서 라리가 선두 상대로 승리를 노린다. 접전을 본다. 전력 누수를 따지면 무시알라가 빠질 원정팀이 더 크다. 그러나 어린 선수들이 대거 로테이션 자원으로 올라온 바르샤와 달리 뮌헨은 라이머와 고레츠카 등 좋은 베테랑들이 즐비하다. 원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며 경기를 풀어갈 뮌헨이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릴 OS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챔스 첫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2위 팀인 라이프치히를 잡았지만 벤피카 원정에서 대패했다. 리노와 히메네스 등이 측면 수비수로 나왔는데 상대의 돌파를 저지하지 못했다. 때문에 휴식기를 통해 팀을 정비했고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등을 노린다. 르 노르망과 아즈필리쿠 에타 등 주축 수비수들의 부상이 있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문제없이 홈에서 출전이 가능하다. 릴은 홈에서 디펜딩 챔프인 레알을 잡고 이변을 만들었다. 상대가 풀핏의 전력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데이빗의 선제골을 결승골로 만든 수비가 안정적이었다. 벤자민 안드레가 원볼란치로 나서 최종 수비를 90분 내내 보호했고 슈발리의 키퍼도 기대 이상의 세이브 능력을 보였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릴은 제그로바와 샤라위, 데이빗 등 역습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원정에서 아틀레티코를 상대하는 건 부담이 클 것이다. 갤러거와 코케가 중원에 나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전개를 할 것이고 알바레즈와 그리즈만이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벤피카 대 페에노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벤피카는 챔스 출발이 좋다. 첫 경기에서 세르비아 최강인 츠르베나를 원정에서 제압했고 홈 경기에서는 포르투갈 팀이 천적으로 군림했던 아틀레티코 상대로 4골차 완승을 거뒀다. 알바로 페르난데스와 바등 측면 수비수들이 경기 내내 상대의 측면을 돌파로 이겨내며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루이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그리스 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한 파블리디스도 건재하기에 8강 이상 진출을 노릴 만하다. 페에노르트는 지로나 원정을 승리하며 챔스 첫 승을 신고했다. 츠르베나를 떠나 팀에 합류한 이후 바로 중원의 핵심으로 거듭난 황인범을 필두로 마디로가 팀에 안정감을 줬다. 그러나 휴식기 동안 전력 누수가 컸다. 중앙 미드필더인 밀란보를 비롯해 윙어인 오스만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며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 이바누세츠와 제루키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벤피카의 승리를 본다. 페에노르트는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부상 이탈 이후 우에다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벤치에서 들어와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없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파블리디스와 아르티르콜루, 암도니, 스리톱이 상대 수비를 공략할 벤피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잘츠부르크 대 디나모 자그레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츠부르크는 두 경기에서 무득점 7실점으로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오랜 기간 오스트리아 리그 최강팀으로서 챔스를 비롯한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는데 이번 시즌은 부진하다.
팀을 떠난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 피옹트코프스키와 바이두 등 중앙 수비가 상대의 파워 넘치는 스트라이커를 저지하지 못했다. 그래도 할 만한 팀을 상대하는 이번 일정이기에 홈에서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자그레브는 미넨 원정 대패 이후 모나코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리그왕 선두권 팀을 만나 고전이 예상됐는데 수시치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페트코비치의 문전 침투도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승점 1점으로 16강 진출의 위기를 맞았기에 남은 일정에서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원정이지만 잘츠부르크 상대로 라인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그레브의 승리를 본다. 워낙 공격적인 팀컬러기에 상대에게 내주는 실점도 많지만 페트코비치와 바투리나의 투톱은 해결 능력이 좋다. 잘츠부르크는 홈 극강 이미지가 사라졌는데 비드스트럽의 중원 영향력이 미비하기에 미시치와 수시치가 나설 자그레브 상대로 홈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금일 5번째 경기 영보이스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보이스는 챔스 36개 팀 중 최하위다. 이 경기에서 승점을 못 따낸 것은 물론이고 무득점 8실점으로 골득실도 가장 좋지 않다. 수년간 스위스 리그의 최강팀으로 군림했었지만 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자국 리그에서도 9라운드까지 1승에 그치는 등 시즌 내내 부진한 모습이다. 몬테이로와 이탱 등 팀이 기대한 선수들의 득점이 안 나오는 데다 수비진에서 중심을 잡을 선수가 없다. 인테르는 1승 1무지만 출발이 좋다. 이 경기에서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고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 맨시티 원정에서 승점을 따냈다. 드 브리와 바스토니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잘 막아냈고 차라노글루는 세리에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어매치 일정에서 오스트리아 대표팀 스트라이커로 맹활 약한 아르나우토비치가 벤치에서 나올 정도로 공격진 전력도 좋은데 티랑과 라우라토가 선발 출전할 것이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영보이스는 챔스에서 반등할 만한 전력이 아니다. 홈의 이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엘린스키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차라노글루와 미키타리안이 중원을 장악할 수 있고 라우타로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